네, 오늘부터 해서 이제 공통수학 2를 들어갈 거고요. 초반에 나오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란 파트인데 1단원에서는 아마 세 번째에 있는 원의 방정식, 네 번째에 있는 도형의 이동, 요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단원에 있는 평면 좌표는 좀 쉬운 편이긴 해요. 오늘 평면 좌표를 끝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볼까요? 8페이지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이런 건데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기하라는 게 있어요. 기하가 뭔지 알아요? 기하? 단순하게 도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하라는 게 도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도형만 나오면 이게 무슨 문제야, 그치? 여기에 이제 측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측량이라는 건 뭐야? 뭐 넓이를 구하시오, 부피를 구하시오,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도형의 이제 길이 구하기, 넓이 구하기, 부피 구하기, 각도 구하기 등등인데, 이 모든 상황을 좌표 평면으로 옮겨놔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배울 이 기하는 좌표 평면에서의 기하. 다른 말로 이걸 해석 기하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걸 배우는 겁니다. 네 단원에 걸쳐서 말이에요. 여러분, 도형의 3요소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그쵸? 점이 있죠, 점. 점선면, 점. 점이 뭐가 점이야? 점의 정의가 뭐야? 점이 뭐죠? 위치만 있는 거잖아요, 위치. 위치만 갖고 있는 거. 이거를 좌표 평면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연히 순서쌍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이 이렇게 있으면 뭐 수서의 발을 내려서 여기 눈금 읽어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뭐 여기가 뭐 3이고 뭐 5면은 얘는 3,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치? 혹시 점 중에서 A, A, 2A 더하기 3이 어떤 점인지 혹시 이해 가요? 이것도 어쨌든 점일 거 아니야. 순서쌍이니까. 그치? 이게 혹시 어떤 점인지 이해 가요? 어떤 점인데? 뭐라고? 이어진 점? 여러분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 나와라, 파랑새. 나와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보면요. 왜 안 나올까요? 야, 나와봐, 빨리. 아, 뭐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 보면요.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함수 위에 임의의 점. 그럼 이해 가니? 그래프 위에 한 점. 이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fa가 무슨 점이겠냐는 거야, 이게. 이거 무슨 점이야? 그렇죠. y는 fx라는 함수 위에 임의의 점이죠. 이해 가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순서쌍을 이용해서 이 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이 그래프에 있는지, 그래프 바깥쪽에 있는지 등등 포함해서 이런 얘기할 때 일단 점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해가죠? 교재 없는 내용이에요, 참고로. 자, 점이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요. 점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쓸까, 차라리? 서로 다른 두 점? 서로 다른 점 두 개가 있으면 이 점 두 개 갖고 뭐 할 것 같아? 그게 바로 제일 많이 하는 거리 구하기죠.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요. 혹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혹시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서울과 천안 사이의 거리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정의해요? 이 새끼들. 이거는 예를 들어서 3cm고 이렇게 한 게 6cm면은 두 점 사이 거리는 뭐예요?
연석을 3cm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를 보통 정의하죠. 직선의 거리.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게 가장 짧다는 뜻이라서 선분 또는 직선의 거리. 이걸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부르죠. 이걸 좌표 평면으로 옮겨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 예를 들어서 축 하나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1,0자리에 점 하나, A라는 점, 그 다음에 뭐 4,0라는 점에 점 하나, B라는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선분의 길이, 최단거리 아니겠냐고, 최단거리. 이게 뭐죠? 얼마죠? 3? 어떻게 나오는 거죠, 3이라는 값은? 그렇죠. 4라는 값이 실제로 이 거리가 4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1이라는 값은 이 거리가 1이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차에 해당하겠죠. 보통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돼요. 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양수문수 관계없이. 무슨 말 이해가지? 그래서 좌표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2라는 곳에 A가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는 곳에 B가 있어. 그럼 둘 사이 거리는 얼마예요? 하면 5. 왜냐면 2에서 마3을 뺀 게 5거든. 그렇지? 그래서 보통 뭐라고? 둘 사이의 거리 하면은 보통 뭐 하면 된다고?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가로를 쳤는데 숫자 한 개만 적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다시 좌표 평면에서는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 점 두 개를 쓰잖아, 보통. 그치? 콤마 써서 이해가지? 순서상. 왜냐면 두 개가 필요하니까. X축 좌표는 얼마? Y축 좌표는 얼마? 두 개가 필요하니까. 근데 내가 한 개만 썼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는 수직선의 뜻이죠. 수직선. 수직선 위에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갔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때는 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너밖에 없어, 대답할 사람이. 얘가 없으니까. 어떻게 구해요? 둘 사이의 거리를? 누가 큰데요? 지금처럼 그림이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죠.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숫자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같이 있다면 B 빼기 A가 맞겠죠? 근데 그림이 없으면요? 그때는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대값. 자, 이게 여러분이 배워야 될 첫 번째 공식입니다. 뭐? 수직선에서 두 점에 좌표가 나왔을 때 누가 큰지 몰라. 그럴 때는 빼서 절대값. 이해 가요? 빼서 절대값. 뭐 조금 더 응용해 본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얘는 1,2고 얘는 4,2야. 둘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뭐겠습니까? 야, 이 거리를 구하나 수선의 발 사이 이 거리를 구하나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지금처럼 이렇게 Y 좌표가 같은 두 점이 있어도 마찬가지인 게 큰 X 좌표에서 작은 X 좌표를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거 작은 거 구별 안 갈 때는 뭐 한다고요? 절대값. 이해 가죠? 그럼 일단은 이렇게 직선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뭐 동일하게 본다면은 Y축에 있는 두 점의 거리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지? 여기는 0,1이고 여기 0,5야. 여기 C, D라는 점이 있다고 치자. CD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이때 뭐 하면 돼? 마찬가지인 게 큰 거 빼기 작은 거. 그러니까 Y축 같은 경우는 큰 게 위에 있어요. 작은 게 아래에 있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죠. 이해 가지? 아, 이게 지금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이거 많이 나오지, 니들. 실제 문제로는 하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이 사이에 x는 k라는 직선을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x는 k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러면 여기 교점이 있고 교점이 생기겠네. 요 교점들과 요 교점으로 만들어지는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시오. 해본 적 있어, 없어? 근데 봐봐. 이거 배운 상태에서 이거 딱 들어가면 그때 이거 뭐예요? 또 되는 거죠. 또. 지금 방금 설명한 거로 다 풀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길이 못 구해요? 다시 할게요. 여기 x k라면서요. 그럼 여기 x 좌표도 다 k 아닌가? 여기도 k고 여기도 k고. y 좌표야 뭐 함수 있을 테니까 함수에 대입하면 되는 거고. 함수에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못 구해? 왜 못 구해?
높은 데서 낮은 거 빼는 거라며. 그치? 그럼 얘 빼기 얘 하면 되잖아. 그럼 길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밑변, 얘를 높이로 보면은 왼쪽 삼각형 넓이 나오는 거고, 같은 식으로 오른쪽도 넓이 구할 수 있고, 합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이제 실제 문제로 들어가면은 지금 배웠던 걸 3개, 4개, 5개 엮어서 문제를 푼단 말이지.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일단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하자고 이렇게. 둘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요? 수직선일 때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모를 때는 절대값. 이해가지? 수직선 한 직선이 있을 때는 이렇게 큰 거 빼기 작은 거. 모르면 절대값. 이해가지? 그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삐딱하게 있으면은 삐딱하게 있다가 무슨 뜻이야? 여기 A라는 점, 좌표는 x1, y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B라는 점, 얘는 좌표를 x2, y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음. 뭐 여러분으로 따지면 일차함수 같은. 이 둘을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때 요령은 뭐다? 이거죠. 수서해발 내리면 여기가 x1 아닌가요? 여기가 x2고, 그치? 이쪽으로 수서해발 내리면 여기는 y1이죠. 여기는 y2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하나 수평에 하나 더 그으면요.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뭐 구하시오? 빗변 구하시오네요. 따라서 밑변의 길이를 알고 높이를 알면은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겠네. 근데 밑변 길이 아까 얘기했지. 이 길이는 어차피 이 길이랑 같지 않나요? 이 길이 얼마입니까? x2 빼기 x1이죠. 그렇죠? 만약에 누가 큰지 모를 때는요.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높이가 뭡니까? 이 높이는 사실 이 길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이 길이도 마찬가지인 게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이 길이가 y2 빼기 y1이죠. 마찬가지로 이게 뒤바뀔 수도 있잖아. 좌표가. 절대값 씌우면 그만이고요. 그렇죠? 따라서 A부터 B까지의 거리는 직각삼각형 빗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죠. 근데 이 절대값은 재미있는 성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빨강도 안 나오는데? 아 배고파. 배고파서 사온 거 이거 오렌지 주스 마시려고. 절대값 A랑 절대값 마이너스 A랑 같은 거 이해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로 푸는 것보다 이걸로 푸는 게 편할 수가 있어서 가끔 바꾸잖아 이것도. 뭐 이런 거잖아. 절대값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2를 푼다. 어우 꼴 보기 싫어. 그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풀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같은 거 아닌가 둘이? 뭐 그런 식으로 쓸 때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제곱 같은 경우는 이거의 제곱이랑 당연히 이거의 제곱도 같을 거고요.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해도 되고 이렇게 제곱해도 돼요. 그렇죠? 제곱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표현도 가능합니다.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적당히 바꾸는 거지. 나는 이거는 많이 풀어봤는데 이건 처음 풀어봐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씨. 이건 풀어봤고 이거 못 풀어봤다는데 말이 되냐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적당히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의 제곱이지만 그냥 제곱이랑 같은 거잖아 어차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뭘 절대값 제곱이야. 귀찮게. 그냥 가로 제곱으로 바꾸는 거지 이렇게. 이것도 가로 제곱으로 바꾸고. 따라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한 게 요거 제곱이니까. 그럼 AB가 얼마야라고 한다면은 변의 길이니까 양수면 되겠지. 양의 제곱근.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이제 외워야 할 두 번째 공식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첫 번째 공식은 이거 간단하게 이제 X 좌표가 같을 때 또는 Y 좌표가 같을 때 이렇게 수평할 때 수직일 때 요럴 때 쓰는 길이 구하는 법이죠. 큰 거 빼기 작은 거 절대값. 이해가죠? 그리고 이제 비스듬히 있을 때 둘의 거리 구하는 법, 피타고라 정리를 응용해서 푸는 걸로 보통 이제 X 좌표의 차이 어디 갔어? 이게 X 얘부터 얘까지 얼만큼 차이나? 차이나 싫어. 그치? 차이나 제곱. Y도 Y 좌표 차이나 제곱 더하기 루트. 이렇게 해서 둘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요게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야. 이거 솔직히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선행할 때 이거 했던 거거든. 이 교재. 중학교 2학년 애들 겨울방학 때. 그때 이거 풀라고 해도 잘 풀거든. 2학년 애들. 중학교 2학년 애들도. 너희들은 뭐
고1이니까 그치? 더 잘 풀 거야. 자,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 같은 거 넘어가고요. 뒤에 있는 필수 예제 위주로 쓱쓱쓱 풀고 시간을 남겨줄 테니까 남은 시간 동안 밑에 문제 푸시고 이번 주? 애매하네. 어쨌든 지금 돌아오는 화요일부터가 또 플러스입니다. 그쵸? 원래 플러스 때 그 기출 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기출 지금 줄 수는 없으니까요. 방학 동안 될까? 어쨌든 당분간은 그냥 숙제를 하는 걸로 할게요. 별다른 시험지 없이. 뭐 방학 끝날 때쯤 해가지고 시험 한번 봐보던가. 쉬운 문제들 위주로. 얼마큼 열심히 공부했는지 한번. 당분간은 이거 문제 푸는 걸 숙제하는 시간을 줄 테니까 집에서 못하겠으면 여기 와서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쌤비를 풀겠다고 하면은 쌤비를 풀다가 그거 질문해도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번에 몇 점 차이로 안타깝게 등급이 안 나온 애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치? 막 한 2, 3점 차이로 등급 하나가 떨어지는 거. 이 등급이 되게 크다니까 니들은.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은 등급 2개가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그 하나의 등급 차이로 우습게 보지 말라고. 2등급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너희들한테는. 그러니까 되게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려면은 기말고사를 잘 봐야 돼요. 이 아주머니 아저씨들아 알겠어? 1번 문제.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 B의 좌표가 A, 마이너스 3인데 둘 사이의 거리가 4루트 1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아까 얘기했죠. 선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럴 때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건 그냥 기본 공식을 알고 있느냐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죠. X 좌표의 차예요. 빼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고. 뭐라고? 빼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 얼마 나오죠? X 좌표끼리 빼면 A 더하기 2. 그치? Y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도 돼요. 1 빼기 마3 얼마 나오죠? 4 나오죠? 를 제곱해서 덧셈한 거 루트로 씌운 게 바로 AB의 길이다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AB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 이해 가죠?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단순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좌변은 이제 루트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되겠네. 16. 이쪽은 16, 2, 30이 나오죠. 물론 다 전개해도 되겠지만 16만 바로 이항해 버리면 A 더하기 2의 제곱은 16. 그럼 A 더하기 2가 뿔마 4잖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 뿔마 4이므로 하나는 2, 하나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뭘 구하라고?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두 개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해가? 할만하지 않나? 아직 뭐 1번인데? 그리고 니들은 보다시피 가만히 있잖아. 나는 열심히 쓰고 있는데 말이야. 건방진. 참 신기한 거야. 그치? 나는 이렇게 막 아까 수업하는데 얼마나 썼는지 알아?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개의 점이네요. A, B, C 세 개의 점이 있는데요. A씨랑 B씨랑 같대요. 그럴 때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 문제를 또 바꿔낼 수도 있죠. 조금 응용해서 2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뭐 요 얘기는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AC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을 일단 딱 본 다음에 뭐 한다고요? X끼리 빼. 차이나 X끼리 빼면 A 빼기 3인 거 이해가요? 빼는 순서 상관없다고요. 왜? 제곱할 거라서. Y끼리 빼면 뭐 돼요? Y끼리 빼면 1 빼기 0, 1이죠? 제곱. 덧셈에 루트 요게 AC 길이죠. 이해 갔나요? 따라올 수 있죠? 별거 없죠? BC의 길이는요. 이번에는 얘랑 얘잖아. 이렇게 둘. 그럼 BC의 길이. X끼리 빼.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빼. 4 빼기 0. 4잖아. 이렇게가 바로 BC의 길이입니다. 따라서 AC랑 BC랑 같다? 얘네들이 같다.
루트랑 루트랑 같다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질 거야. 그치? 그래서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은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전개하면은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1차 방정식이잖아. 보다시피 a제곱 빼기 6a 더하기 9의 1 더한 10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의 16 더한 20이므로 a제곱을 날려버리면 2a가 마이너스 10을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해 가요? 누누이 말하지만 나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랑 쓰는 거 속도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 이상 빨리 못하고 이 이상 빨리 말 못하고 이 이상 빨리 못 써요. 처음에는 누르라고 듣는다고요. 처음에 벽 아니니까. 근데 한 3주만 지나봐 이제 못 쫓아오지 또. 그치? 이번 기회에 좀 반성들을 좀 했으면은 반성하지 않았을까? 다들? 상담해볼까? 이번 성적 만족하는지? 다들 또 반성할 거 아니야, 그치? 했으면은 이제는 밀리지 않게. 아니 숙제를 검사하는데 세상에 안 해오는 게 아주 일상이야. 이씨. 그지 같은 것들아. 숙제 검사 안 해오는 게 일상이야. 이씨. 밀리지 않게 하라고. 이씨. 필수제 2번. 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좌표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 진짜 아이들의 독해력의 상당, 그러니까 문해력이라고 부르지. 문해력.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져가서 이게 뭔 문제인지 이해를 못하는 애가 너무 많더라. 이게 무슨 뜻이니 대체 이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뜻이? 이거는 되게 중요한, 교과서로 보면 이게 첫 번째 기본 예제거든, 이게. 1번 기본 예제. 제일 평범하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근데 해석을 못해서 못 풀더라고, 이거를. 환장하겠네, 진짜. 야, A가 여기 있는 건 이해가 1,1? 예, 감사합니다. B가 3,5니까 2, 3. 2, 3, 4, 5.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 P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요렇게를 먼저 있는 거예요. P는 X축 위에 있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 어딘가 이렇게 P가 있다고 치고요. 그 P가 이제 뭐 해야 한다는 거야? 두 번째. 이 둘에서 같은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야 이게. 두 번째 해석. 그러니까 뭐냐면은 쟤한테서와 얘한테서의 같은 거리라고. 그 무슨 뜻이야? 이거랑 같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길이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말로 쓰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저걸 해석을 못해가지고 틀리더라고 저거를. 그리고 푸는 순서도 지금 방금 내가 말한 1번, 2번 순서입니다. 다양한 연습이 필요할 테니 당연히 밑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해 갔나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은 P라는 점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도록 있다. 그 P를 구해봐라라는 문제고, 순서는 뒤에 것부터 먼저 해요. 이건 참고로.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죠? 0, 그쵸? 그래서 X좌표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Y좌표는 0일 거야 이죠. 그리고 나서 방금 배웠던 공식. 내가 그림상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 말 뜻이 PA랑 PB랑 같아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뜻이. PA랑 PB랑 같아요. 따라서 PA 길이 구하기. 아까 배웠잖아요. 루트 씌운 다음에 PA, P와 A라고. X끼리 빼면 뭐? A 빼기 1.
y끼리 빼면 뭐? 1이죠. 요게 P의 길이고요. PB의 길이는 뭐라고? P부터 B까지라고. 그러니까 좌표가 나와줘야지 이런 공식 쓰지 않겠어? 그래서 좌표를 먼저 세팅하는 거야. 근데 아무렇게나 세팅하는 게 아니라 기항이면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세팅한다 이거죠. 일단 PB X끼리 빼면 뭐죠? A 빼기 3 Y끼리 빼면요 5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아요 에요. 이해가죠? 마찬가지로 루트랑 같아요니까 제곱을 시켜버리면 루트 없이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5랑 같다는 식이 나올 거고요. 전개하면 A 제곱 빼기 2A에 더하기 1 더하기 1. 이쪽은 A 제곱 빼기 6A에 9, 25, 33가 그러면 이해가죠? 2차 난리죠? 1차 방정식입니다. 마이너스 6A 이해하면 플러스 6A니까 이쪽 4A이고요. 플러스 2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32가 될 테니 A는 얼마야? 8이네. 근데 구하는 게 뭐였지 아까? P의 좌표를 구하시거든. A 값을 대입해서 이렇게 써야죠 답은. 이해가요? 이번에 중학교 2학년 애들 시험 봤는데 그 하나 틀린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제일 황당한 게 뭐였냐면은 그 x절편을 구하시오 이 문제였는데 x절편을 3만 써야 되는데 이거를 3,0 적은 거야. 그래서 틀렸더라고. 아, 좌표 구하기입니다. 그렇죠? 8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써야죠. 이해 가죠? 아, 어떡하지? 여기다가 꼼꼼하게 아껴 적자. 2번. 너무 그림을 크게 그렸어. 2번은 똑같죠? A라는 점 좌표는 1,4, B라는 점 좌표는 3,-2인데 여기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는 x 더하기 1 위의 p를 구하는 문제예요. 내가 무슨 뭘 말하려다가 또 까먹었다. 아, 이놈의 치매 증상 어떡하지? 뭘 말하려다가 까먹었다? 뭘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까먹었어. 아, 미치겠네 진짜. 치매인가 봐. 아, 꽤 중요한 말이었는데? 공부하는 팁 중에 하나였는데? 넘어갈게요. 아, 이런 문제를 읽을 때 이제 니들이 아직 좀 만만해서 그래. 문제가 아직 원방 들어가고 이동 들어가면 이제 애들 멘탈 나간다. 이런 숫자들 읽느라 정신 빼지 마시고 일단 큰 흐름을 봐야 돼. 점이잖아, 그치?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에 P인 거야. 이해 가냐고. 이거를 하나하나 읽느라 바쁘지 마시고요. 크게 보면은 두 점이 있고 직선 위에 한 점이 있고 거리가 같은 거리에 있대. 이렇게 묘사가 되면 그 다음에 할 것이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상상도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냐고 이것도. 내용 이런 거잖아.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생긴 직선 위에 어딘가에 이렇게 P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그게 무엇을 만족하도록? 둘로부터 같은 거리. 즉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거리가 같다는 뜻이야. 그럼 좀 응용되면은 P가 어디에 있어야겠구나가 느낌이 와요? P가 어디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거에 수직이등분선과 만나는 점. 여기에 P가 있으면 되죠. 왜냐면은 이렇게가 이등변삼각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이해가? 이제 이런 거를 추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이제 앞으로는. 뭐 지금 당장은 그냥 단순하게 풀 거지만 앞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이등분선을 이용하면 이등변삼각형 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위에 한 점을 잡으면 이등변삼각형.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또 풀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큰 상황.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점.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어떤 상황에 대충 묘사를 하시고
아까랑 푸는 건 똑같다고요. 일단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P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P를 먼저 세팅을 한다고. P는 어떻게 세팅해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야. X좌표가 A면 Y는 뭐다? A 더하기 1이죠. 이거 이해가냐고. 어떤 함수 위의 점이란 말이야, 지금은. 함수 위의 점일 때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잖아. A, F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지 뭐. 나머지는 같은 걸 했으니까 이것도 PA랑 PB랑 같다는 뜻이거든, 결국. 따라서 PA 길이 루트 씌워서 P와 A라고. 자, X 좌표 길이 빼면 A 빼기 1. Y 좌표 길이 빼면 A 빼기 3이다. 이해 가니? 이것도 눈으로 보는 거랑 손으로 쓰는 건 다르니까 꼭 해봐잉. PB의 길이는 루트 씌워서 P부터 B까지라고요. 그럼 X끼리 빼면 A 빼기 3이고요. Y끼리 빼도 A 빼기 3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이렇게 둘이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양변 제곱 시키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 이거 두 개네? 이거 아니야, 그치? 보다시피 양변에 똑같은 게 있잖아. 지워. 그럼 얘랑 얘랑 같다거든? 이거 어떻게 풀어, 니들? 전개해서 풀어? 오, 전개도 되지만. 얘랑 얘랑 같다 어떻게 풀어? 다시 할게. X제곱이랑 Y제곱이랑 같아. 니들 어떻게 푸냐고. X는? 응, 이거잖아, 그치? 플러스 Y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Y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나 이것도. 그러니까 물론 전개도 돼요. 뭐 전개부터 얼마 안 걸리니까. 얘 제곱이랑 얘 제곱이 같잖아, 보다시피. 그러니까 A 빼기 1이 A 빼기 3이랑 같던가 아니면 A 빼기 1이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랑 같던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쪽은 성립을 안 해요, 어차피. 그렇죠? 이쪽만 성립되죠. 2A는 4, A는 2. 마치 전개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전개도 되고. 응? 2가 아닌데? 나 지금 뭐 한 거야? 응? 아닌데? 계산이 아닌데? 뭐가 틀렸어? A 빼기 2잖아, 저거. 잠깐만. A 빼기 2잖아, 이거. 얘 빼기 2 하면은, 아닌데? A 빼기 3. 얘 빼기 2 하면. A 빼기 3. 맞잖아. A 빼기 1. 어? 나 지금 2번 풀고 있는 거지? 뭐가 틀렸는데, 하나? A 플러스 3. 어디 가요? 아, 얘 빼기 얘에서요? 네, 고맙습니다. 더하기네?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건 지우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해가니? 이해가니? 요건 아니니까 요건 지우고 요쪽을 풀면은 2a가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나오고 있구만. 이렇게. 아, 미안해요. 됐나? 그 마이너스 콤마 0이 되겠죠, 좌표가. 이해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기본이 공식을 쓰려면 좌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조건이면 당연히 좌표를 이렇게 놔야죠. A, B라고. 그쵸? 이 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면은 평범하게 놔야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어디 위에 있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문제 보다시피. 어디 위에 있어요. 어디 위에 있단 말이야. 보다시피. 그러니까 얘를 이용하면 요렇게 하나가 0이 될 수도 있고요. 요렇게 문자가 두 개 아니라 하나라고만 쓸 수도 있어요. 문자를. 그쵸? 그 나머지 이제 기본 공식을 써가지고 푼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어? 넘어갈게요. 잠깐만. 이거를 어떡하지? 그래. 아씨. 어떡하지? 니들은 왜 그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니들도 그런 것 좀 만들어봐. 이렇게 비법 노트 같은 거 니들 없어? 이거 뭔지 알지,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중국집을 30년 동안 해온 사람이 나만의 특제 소스
만들어가지고, 그치? 우리 집안 사람만 물려주는 거지, 일종의. 우리 동네에도 유명한 그 쫄면집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쫄면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쫄면집이랑 소스가 달라요, 진짜. 한 번 먹어본 사람들은 다 맛있다고 난리예요. 비법이잖아. 그런 걸 어디다 적어놔야지, 니들도. 필요하면은. 이놈의 시키더라. 잘 들어봐.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3번이 뭐냐면은, 자, 이거 나중에 시험에 잘 나온다. 어렵게. A가 1,3이고 B가 4,5야. 그리고 Y축 위에 점 P가 이렇게 있대. 근데 AP제곱 더하기 BP제곱 한 것의 최대값, 최소값이구나. 최소값, 그리고 그때의 이 P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 문제와 당연히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 문제랑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둘이. 이해 가죠?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게 2개가 아니라 3개로 나와요. 이게 이렇게 C도 나오거든요. 얘의 최소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와 얘의 최소를 구하시오 문제가 또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겁나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쪽이 나오면은 그냥 물 건너갔다 생각해도 됩니다. 참고로 내가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몰라. 어쨌든 내가 시험지로 확인한 걸로는 천안 요 지역에서는 이게 안 나왔었어, 그동안. 근데 이게 우리 동네에서는 나왔었단 말이야, 시험에. 이게 2번이나. 난 2번이나 봤어요, 심지어 이 문제를.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이 이것도 알려주는 거죠, 애들한테. 혹시 나올까봐. 어쨌든 천안 지역에서는 나온 적은 없거든요, 아직까지. 내가 본 적은 없어요. 뭐 어딘가에선 나왔겠지만. 근데 요게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잣대는 거고요. 보통은 얘까지 나와요. 이거 3개는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은 제곱이잖아, 제곱. 그치? 변의 길이의 제곱이죠? 요걸 푸는 가장 기본 방식은 첫 번째가 좌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조금 이따 할 중선 정리예요. 너 중선 정리가 뭔지 알아? 그렇죠? 까먹었죠? 요거 2개짜리를 푸는 가장 1순위가 좌표고 그 다음 순위가 중선 정리고요. 3개짜리 풀 때는 그냥 좌표로만 풀어요, 보통. 근데 얘네들은 저거랑은 완전 다른 겁니다. 이거는 대칭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푸는 거예요.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 알려줄게요, 따로. 요거는 이제 좌표로 푸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좌표로 푸는 거 보여주고요. 잠시 후에 중선 정리도 하나 더 추가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3개짜리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기회가 되면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름 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배울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거의 첫 단추란 말이지. 하지만 애들은 관심이 없어. 그치?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펜을 든 학생이 한 명밖에 없네. 일단 첫 번째 아까랑 똑같습니다. Y축 위에 있는 점 P 아니냐. 그냥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점을 정했단 말이야. 특정한 곳을 정했단 말이야. Y축 위에. Y축 위의 점의 특징이 뭐다? 무엇일까? X의 좌표가 0이죠. 그럼 이렇게 일단 놓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무작정 A, B 이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는 0이구나를 알 수 있거든. 좀 편하게 놓는 거죠. 0, 이해가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대신에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원래 AP의 길이는 하면 원래 이렇게 루트가 나오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치? 근데 이건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가 사라져요. 자, A와 P라고요. X끼리 빼면 얼마죠? 1. Y끼리 빼면 A 더하기 3. 이해 가나요? 요게 AP의 제곱이라고. 이해 갔어? 그냥 AP는 루트가 있지만
제곱했기 때문에 이건 루트가 없어요. 똑같이 BP의 제곱 이렇게 둘이죠. 그럼 뭐야? X끼리 빼면 얼마야? 4 나오죠. Y끼리 빼면 뭐야? A 빼기 5네?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루트 없습니다. 따라서 둘을 덧셈 하시면 이 둘을 덧셈입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 윗줄은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고요. 아랫줄은 16 더하기 A제곱 빼기 10A 더하기 25군요. 이거 다 더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2A 제곱에 그리고 1차항은 마이너스 4A고 상수항이 얼마야? 10, 26, 51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감? 슬슬 잠이 오지? 졸려오지? 이해가지? 따라서 덧셈한 모양 값이 보다시피 2차 함수다 이거예요. 2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도 어떻죠? 아래볼로. 그러니 가장 낮은 곳 최소값이 있을 거고. 이거 찾는 방법.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법이었습니다. 2차 함수 축 어디? 축 어디? 1. 2차 함수 대칭축이 어디라고요? 공식이 뭐라고 했니? 대칭축 공식이. 이거 기억나 이거? 마이너스 2 A분의 B잖아 이렇게. 1! 그치? 따라서 이 2차 함수는 A 값이 1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A에 1을 대입시키면요. 2 빼기 4 더하기 51. 49? 이게 최소값이 돼요. 그때 P의 좌표도 뭐라고 했죠? A 값을 찾았으니까 아까 P를 내가 어떻게 세팅했는지 알고 있죠? P의 좌표는 0,1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은 기본적으로 뭘 쓴다고요? 좌표를 쓴다고 이렇게 좌표. 그리고 이게 루트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차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 결국 최소값 찾기 이렇게 문제가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라고? 좌표. 또 하나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직 중선 정리 배우기 전이니까 일단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한 문제를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중선 정리 배우기 전까지만 하고 이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네. 4번 문제는 학교 시험에 아까 2번도 잘 나와요. 2번도 뭐 학교 시험으로 따지면 한 1번 문제쯤에서 잘 나오는 거라고 보면 4번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ABC가 어떤 삼각형이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직각삼각형인지 정삼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인지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게 30도인지 60도인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운 거라 패스하고 최소한 이게 직각삼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인지 등등을 말하라 이겁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1번 A는 마 3,6 B는 마 1,4 C는 3,8이래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고 내가 수업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표시해 준단 말. 2번도 표시하세요. 2번, 4번. 중요한 것, 이것도 중요해요. 참고, 이건 나중에 따라 다시 또 정리할 겁니다. 다 중요한 것들이야. 무슨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기본적으로 세 변의 길이를 구해서 그 관계식을 찾아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의도가.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AB의 길이 BC의 길이, CA의 길이를 다 구해야 돼요. 이거를 셋을 기본이. 이해 갔어? 그리고 길이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이게 더 편할 겁니다. 앞으로. 제곱을 구하세요. 차라리. 왜? 제곱하면 루트가 없거든요. AB의 제곱하면 뭐야? 요렇게 둘 갖고 풀란 얘기잖아. 그치? 거리는 어떻게 푼다고요? X의 차 2네. Y의 차 2네. 8 나와요. 이거 이해 가요? 제곱 더하기 제곱. BC 이렇게 둘이죠. X의 차 4 나오죠. Y의 차 4 나오죠. 32 나와요. 일단 정삼각형은 물 건너 갔습니다. 둘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CA의 길이
이렇게 둘이죠. 처음 거 끝에 거. x끼리 빼면 6이네요. y는 2고요. 차가 36 더하기 2, 42죠. 셋 다 길이가 다 다르지만 뭐가 보이니? 요거 두 개 더한 게 얘랑 같지. 그게 뭐겠어?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얘랑 같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C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되겠네. 혹은 CA 대신에 뭐라고도 쓰죠, 여러분? 보통? B라고도 쓰죠? 또는 각 B가 90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삼각형인가요? 라고 하면요. 이렇게 모든 변의 길이의 제곱을 세 개 다 구해야 돼요. 참고로. 세 개를 다 구한 다음에 얘네가 무슨 관계인데 지금처럼 더해서 같은 게 나와? 그럼 피타고라스 한다는 얘기잖아. 두 중에 혹시 같은 게 있나?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고. 혹시 셋 다 같나? 그럼 정삼각형이고. 이제 그렇게 다 팔아 이거죠. 오케이? 네, 하나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나 오늘 죽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수업인데 풀 수업에다가 게다가 결석생 때문에 녹화도 해야 돼. 아우 씨. 자, 세 점 나왔습니다. 뭐부터 하라 그랬죠? 아까 내가 AB 제곱, BC 제곱, CA 제곱 하는 거예요. 이해 가죠? AB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가 없어요. 얘네들은 다. AB의 제곱, 요 둘입니다. X끼리 빼면 3이고요. Y끼리 빼면 2예요. 9 더하기 4, 13 나오겠네요. 이해 가죠? BC, 요렇게 둘을 빼란 얘기죠. X끼리 빼면 3, Y끼리 빼면 2니까. 똑같네요. 일단 이등변 삼각형 확보. 그치? CA, 이렇게 둘이에요. X끼리 빼면 0이네요. Y는 빼면 4고요. 그럼 16이죠. 일단 덧셈에서 나올 수 있는 값도 아니고 이 둘이 같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은 뭐야? 보다시피 AB와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또는 요걸 소문자 C라고 쓰고 요걸 소문자 A라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C랑 A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해 가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조금 어려운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